한국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공산주의자 요시다 세이지가 출판한 책 나의 전쟁 범죄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에는 1943년 요시다 세이지가 제주도에 205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조선인 여성 19명을 납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를 제주신문에 보도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와의 인터뷰에 저자는 이를 날조라고 밝혔죠. 이 책의 저자와 제주인들이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 문제에 몰두하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를 세웁니다. 여기서는 한때 위안부였던 여성들을 모집하여 증언을 얻어낸 뒤 증언집일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증언집일의 조사에 참여했던 서울대 안병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소수의 증언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고 일본이고 이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위안부가 자발성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위안부 증언 수집과 조사를 담당한 교수 자신이 위안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본 군인들이 한국의 여성 20만 명을 성노예로 삼기 위해 납치했다 라는 거짓 캠페인을 벌이며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위안부는 무엇일까? 증명된 사실을 하나씩 밝혀보자. 현재 HIV 성병 감염 예방을 위해 네덜란드, 독일,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대신 매춘부 진찰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1945년까지 일본은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나라 된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병사들의 성적 욕구를 관리하는 것은 곤란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현실적인 방책을 도입해 엄격한 규제하에 위안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군과 한국군 또한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위안부 모집 광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모집하고 있었는데 일본 여성들도 강제 동원했었을까요? 공식 미국 문서 중 그녀들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버마에 있을 때 그녀들은 사관이나 병사들과 같이 운동회에 참가하거나 소풍 파티 만찬회에도 참가했다. 그녀들은 출근기를 가지고 있었고 쇼핑하는 것도 허락되었다. 미국 문서에는 한국이 주장하는 성노예원은 다른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4년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2등병의 월급이 6엔이었던 것과 다르게 위안부의 월급은 1,500엔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선인 여성들은 일본군이 아닌 조선인 업자들에게 속아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조선인을 범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현재의 한국인들에게 요구받아야 하는 것입니까?